안녕하세요. 세상을 이롭게 하는 일에 관심 많은 승무원쌤 김용숙입니다. 한동훈 대표가 국민들의 절대적인 압도적인 지지로 국민의힘 대표가 됐습니다. 63%, 말이 63%지 그렇게 강한 이지매를 당하면서 국민의힘 전당대회 과정을 밟았음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은 다 압니다. 원희룡 후보 저런 사람인 줄 몰랐어. 그동안 가면을 쓰고 살았어. 이제 원희룡 후보는 완전 맛이 갔어. 재기 불능 상태야. 라고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고 있고, 나경원 의원 거의 비슷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꽃길만 걷기를 원했던 나경원 후보도 이제 어떤 사람인지 알았어라고 많은 사람들이 이 두 사람은 큰 정치인이 되기는 틀렸어 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본색을 드러낼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한동훈 대표가 워낙 강력한 상대이기 때문에 이렇게 본색을 드러내 보일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이 된 것이죠. 상대가 강하면 본인의 밑창을 보여줄 수밖에 없습니다. 능력이 없는 사람은 정상적으로 싸워서는 이길 수 없는 것을 알기 때문에 편법, 나쁜 방법으로 상대방을 이기기 위해서 이러저러한 비리는 다 했지만, 비리는 아닌 비정상적인 행동은 다 했지만 결국 그러한 비정상적인 행동들이 한동훈 대표에게 표를 몰아주는 그런 결과를 가져온 것 같습니다. 이제 국민을 속이면서 하겠다는 정치는 안 된다. 이제 우리들도 더 이상 개돼지가 될 수 없다. 이런 경고장을 날렸다고 생각됩니다. 한동훈 대표가 국민의힘의 대표는 됐지만 앞으로 풀어나가야 될 숙제는 적지 않습니다. 그 첫 번째 관문이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와의 관계를 어떻게 풀 것이냐, 이 삼각관계를 어떻게 풀 것이냐, 이 중심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있습니다. 아내 말을 듣자니 국민들이 비판을 하고 국민의 말을 듣자니 아내가 바가지를 긁고 이것을 어떻게 타개할 것이냐. 즉 한동훈 대표는 국민의 주장과 말을 요구할 것이고, 김건희 여사는 본인에게 유리한 공주병을 계속 가져갈 수 있도록, 공주로 계속 삶을 살 수 있도록 나를 보호하라는 그러한 요구 사이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어떤 태도를 취할 것이냐. 보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굉장히 감성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고요. 한동훈 대표는 굉장히 이성적 사고를 하고 있습니다. 감성과 이성이 싸우면 어떻게 될까요? 감성이 이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감성을 무기로 해서 지금 국민을 속이는 것이 민주당의 전공 과목이죠. 그런데 한동훈 후보는 그렇게 감성으로 국민을 설득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성적으로 적극적으로 국민을 설득할 것 같습니다. 그러한 한동훈 후보가 당대표가 됐기 때문에 앞으로 대한민국은 국민의 정서는 정상적으로 돌아갈 것 같습니다. 자꾸 말이 꼬이는 게 나이 탓인가 봅니다만, 4월 10일 총선 때 한동훈 후보가 김건희 부인, 김건희 여사 명품백 받은 거 정상적이지 않다, 국민 정서에 맞지 않는다고 얘기를 하고, 김경률 씨가 마리 앙뚜아네트의 발언을 하면서 완전히 대통령 부부죠. 대통령 부부와 한동훈 대표의 관계는 작살이 났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후로부터 한동훈 후보를 찍어 누르기 시작하고 비대위원장에서도 시켜놓고 또 물리치고, 여기에 맞서서 한동훈 대표가 물러서지 않았죠? 그러고 나서 한동훈 대표가 논밭에, 서천이죠, 화재 현장에 가서
90도 대통령한테 고개를 숙임으로써 한동훈 대표에 대한 믿음이 국민들 사이에서 깨져버렸습니다. 그거 깨지고 명품백 사건 터지고 호주대사 이종섭 호주대사 내보내고 도피시켰다고 보는 겁니다. 그게 최상명 지금 특검 문제로 지금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준석 의원도 이것은 특검을 해야 된다고 계속해서 주장을 했습니다. 아마 총선이 끝나고 나면 이 두 가지 문제, 김건희 명품백 사건과 최상병 특검 문제로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엄청 시달림을 당할 것이라고 예전부터 예언을 했었습니다. 아닌 게 아니라 지금 이 두 가지 문제가 양 국회 또 한동훈 대표와 윤석열 대통령 부부 사이에 걸려있는 큰 문제 아니겠습니까?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윤석열 대통령은 부부 문제는 집에서 얼마든지 두 사람 문제는 풀 수 있습니다. 김건희 여사가 섭섭하게 생각하더라도 이 부부 문제는 집에서 풀어야 됩니다. 집에서 풀 수밖에 없습니다. 김건희 여사가 아무리 이러저런 요청을 해도 보호하면 안 됩니다. 죄를 지었으면 죄를 받는다는 것이 평상시에 윤석열 대통령의 철학 아닙니까? 개인에 충성하지 않는다는 게 윤석열 대통령의 철학 아닙니까? 근데 왜 부인은 개인이 아닙니까? 조직에 충성하고 조직에서 나가서 국민에 충성해야 된다는 것이 윤석열 대통령의 평소 철학 아닙니까?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은 이렇게 되면 거짓말쟁이, 대한민국 대표 거짓말쟁이가 되는 것입니다. 내 부인은 개인이 아니야. 내 부인은 대통령의 부인이야.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 부인한테는 충성해야 돼. 한동훈 대표는 그러시면 안 됩니다. 공과 사를 구분하셔야 됩니다. 내 손을 잡겠습니까? 부인 손을 잡겠습니까? 윤석열 대통령 선택하십시오. 라고 계속 무언의 압력을 저는 가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것을 가하지 않으면 보수는 괴멸합니다. 지금 보수를 살릴 유일한 사람이 지금 한동훈 대표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보수라는 가면을 뒤집으시고 제 이익만 챙기고 있는 것이 윤핵관들입니다. 또한 세대교체가 되는 것이, 정치적으로 세대교체가 되는 것이 두려운 나머지 지금 한동훈 대표를 김옥균 프로젝트 3일 천하 김옥균 프로젝트를 가동할 것이라 그러면서 한동훈 대표를 압박가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게 한동훈 대표한테 통할까요? 국민들의 지지와 본인의 능력이 있는 사람인데 이것이 한동훈 대표에게 통할까요? 안 통합니다. 절대 안 통합니다. 이제는 상황이, 주변 환경이, 정치 환경이 바뀌었습니다. 이 삼각관계, 윤석열 대통령, 훌륭한 대통령으로 남으려면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정치적으로 크게 잘못한 거 없습니다. 인사 문제인데 인사 문제도 저는 여기에 김건희 여사가 깊숙이 개입되어 있다는 것이 많은 평론가들의 이야기입니다. 정치를 아는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크게 잘못한 거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들로부터 이렇게 지지를 못 받는 것은 김건희 여사 때문입니다. 정신 차리시고 윤석열 대통령은 한동훈 대표에게 제대로 일할 수 있도록 말만 밀어주지 말고 행동으로 밀어줘야 됩니다. 말로만 하는 정치 필요 없습니다. 이제 국민들도 말로 하는 정치에 속지 않습니다. 물론 윤석열 대통령이 그렇게 위선으로 겉으로는 한동훈 대통령을 밀어주는 척하면서 뒤로 다른 행동을 하지 않을 것으로 믿습니다만 집에 들어가면 김건희 여사의 얘기를 들으면 또 윤석열 대통령이 어떻게 생각을 받고 있지, 주변 사람들도 아침 다르고 저녁 다르다고 이것은 이준석 대표가 얘기하고 있습니다. 본인이 윤석열 대통령을 경험한 바에 의하면 윤석열 대통령은 생각이 자주 바뀐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것을
윤석열 대통령은 이준석이나 한동훈 대표나 이준석 의원이나 한동훈 대표나 같은 성향의 사람이기 때문에 이 두 사람과의 관계를 어떻게 풀어갈지는 전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이 삼각관계를 어떻게 푸냐에 달려있다고 생각됩니다.